결혼하기에 좋은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성격이 같은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반대인 사람이 좋을까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성향이 같은 사람을 더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들의 경우 성향이 반대인 부부가 아주 많습니다. 어쩌면 부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며 대부분 놀랍니다. 이렇게 다른데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기적입니다. 유사한 성향과 서로 다른 성향의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고 공감하거나 동질감을 느끼기도 쉽습니다. 이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갈등을 피하기 쉬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서로가 비슷한 상황에서 공감하는 것보다 상충되는 상황에서 상호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격이 다른 사람들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균형 잡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강의하고 부부 문제를 상담한 저는 어느 쪽일까요? 저는 후자입니다. 성향이 반대인 사람들이 부부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향이 같은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긴장감이 없어집니다. 결과를 노력 없이 자동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일단 갈등과 다름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향이 다르면 서로 긍정적인 긴장감 속에서 소통하고 조정하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삶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통의 맛을 알게 되고 양보와 배려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며 결론에 이르는 쾌감이 있습니다. 삶은 적절한 긴장과 선택 그리고 조정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혼 생활은 성이 다른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다는 자체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렇지만 결혼 파트너를 선택할 때 기본 틀은 존재해야 합니다. 그 기본 틀은 상호 존중과 이해, 대화와 양보,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라면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